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7시 5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ASML 실적 충격의 쇼크에서 다소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낙폭을 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세계 증시가 일단 상승을 잘 이어오고 있었고요. 이 상승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ASML의 실적 충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충격적인 매도세가 한번 나왔죠. 이걸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혼조한 구간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혼조한 구간이 됐다라는 것은 하락 전환한다는 게 아니고 상승 탄력이 거의 죽어버렸는데 아직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혼조한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거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반드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 증시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여전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전히 뭐 한번 방향성이 전환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은 혼조해졌어요. 왜냐하면 ASML 충격으로 인해서 한번 쿵 빠졌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거의 뭐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탄력이 0에 가까워진 거지 지난번에 상승했던 이런 잔잔한 힘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정석적인 대응, 그게 일단 보편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확 죽었기 때문에 세계 증시에도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친구들이 있죠. 강한 친구들도 있고 약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강한 친구들은 아직까지 쨍쨍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약한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찔찔찔찔 하락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그런 하락을 하고 있는 지수들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수, 또 그리고 그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아래쪽으로 전환이 이미 되어서 아래쪽으로 찔찔찔 흘러내리고 있죠. 반면에 강한 친구들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친구, 짱짱하게 잘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S&P 지수,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위기 없이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혼란한 구간에서는 이 언제든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큰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상승이 우세하다라고 일단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데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심. 예전에는 뭐 주식 사놓고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밤에 잠 잘 자고 그랬었다라면 지금은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조한 상황이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강한 친구들은 강하다고 해주고 약한 친구들은 약하다고 해주고, 만약에 나는 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조금 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것들은 이미 약해졌죠. 코스닥, 뭐 반도체 지수, 이렇게 이미 기초 체력들이 많이 빠진 친구들은 조금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먼저 하방 베팅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하방 베팅을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막 러셀 지수, S&P가 이제 빠진다라고 여기다 하방 베팅 하시면 잘못될 확률이 높고, 하방 베팅을 하실 거면 지금 제 생각에 이런 친구들, 약한 친구들을 노리시는 게 좋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 난 롱으로 베팅할 거다, 나는 매수로 베팅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강한 친구들, S&P나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의 롱을 갖다 붙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 혼조한 구간, 어느 쪽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쪽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은 좀 경계를 좀 아직까지는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약한 친구들 대상으로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시장이 꺾였다는 건 아니고 일부 지수가 좀 꺾여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 상승 탄력만 둔화된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좀 그런 거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보시는 분들도 하락 보시는 분들도 둘 다 지금 경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현금 들고 일단 가만히 기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뭐 특별한 다른 이슈 같은 건 없었고, 잔잔하게 여러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 뭐 어젯밤에 나쁘지 않았다, 이런 모습. 또 그리고 ASM의 실적 때문에 그 전날엔 전 종목이 막 영향을 다 받아서 좀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오늘은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하락한 종목 수는 적었고 대부분 분위기 좋았습니다. 빅테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종목들이 안 좋으니까 나스닥이 좀 부진했고요. 반도체 약세가 계속해서 나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나스닥의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됐고 러셀 지수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빅테크, 그러니까 주도주의 실적이 안 좋아야 러셀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가 상승할 조건은 주도주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도주가 폭락하면 안 되는 그런 애매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으니까 러셀 지수가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점들은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죠? 이런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죠. 하여튼 여전히 대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은 나스닥이다, 빅테크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장은 아마 어떤 큰 위기가 나갔고 시장이 한번 확 물갈이가 되지 않는 한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물갈이란 것은 뭐 금융위기급의 그런, 아니면 코로나 위기급의 그런 식으로 시장의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빅테크의 강세는 어쨌든 좀 계속 지속될 것이라 봅니다. 저는요. 이런 내용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그죠? 어젯밤에 내용을 보시면은 반도체가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좋았는데 반도체 생각해보세요. ASML 때문에 폭락해서 전날 반도체 지수가 4%, 5%가 폭락을 해서 다 같이 이런 색깔이었단 말이에요. 진한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색깔이 어떻습니까? 어젯밤에는 색깔이 좀 누리끼리하죠? 약간 좀 색깔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탁합니다. 이 강한 빨간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어젯밤 색깔이 다 누리끼리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반도체 종목들은 좀 약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제대로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에너지 섹터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실적은 괜찮은가 봐요. 이쪽에 보시면 초록색들이 좀 눈에 띕니다. 금융주들 실적이 괜찮으니까 아무래도 S&P 지수나 이런 것들이 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면요. 나스닥 좀 먼저 좀 볼게요. 나스닥 보시자면은 일단은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가 어젯밤이고요. 이 구역이 어젯밤이고, 여기가 이제 지난 7월 중순에 급락이 시작됐던 그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비슷하다라고, 지금과 그때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가격대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평선의 배열이라든가 캔들의 패턴, 그죠? 일봉, 이런 봉들의 배열이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는 걸 보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지난 7월 중순에 5일선을 확 깨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몇 거래일 동안 이걸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와장창창창 무너졌거든요. 지금도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 5일선을 확 깨는 강력한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어젯밤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나요? 아니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좀 패턴적인 측면에 좀 비슷하다라고 보이고, 5일선, 11선, 21선 이런 단기 이평선들이 쭈루시 몰려있는 것도 어떤 이평선들이 이 좁은 구간에서 수렴을 해 있죠. 그런 수렴을 해 있는 모습도 다소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사실 지난번과 좀 비슷한 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자리인데, 굉장히 기분 좋게 상승을 굳히어 가고 있다가 상승을 강하게 굳혀가고 있다 며칠 동안에, 그러다 하루 만에 그 강한 상승을 다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상승세를 뒤집어 버리는 더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혼조한 구간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혼조한 구간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2주 3주간 혼조했다라 말씀드렸는데 다시 지금 그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혼조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어쨌든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떨어지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락 전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당연히 많이 빠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힘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몇 달 동안 횡보를 해서 몇 달 동안 옆으로 이렇게 들썩들썩 좁은 구간에서 횡보를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모아놔서 이제 많이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역사적으로 이제 고점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빠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4중 고점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중 고점형 확인한 거죠. 고점을 4번이나 확인해서 못 넘는 꼴이 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 빠진다면은, 전환됐다라는 건 아니고, 만약 빠지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좀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까지도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 그런 시점입니다.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일봉을 30분봉으로 좀 더 자세히 본 그런 그림인데요. 약간 좀 느낌이 좀 애매한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해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요만큼만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금 더 힘이 좀 강해지긴 했는데, 좀 뭔가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근데 여기 저기 현물 지수를 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현물 지수예요. 현물 지수, 좀 전에 보셨던 건 선물 지수고요. 하루 23시간 거래되는 선물 지수를 본 거고, 지금 본 거는 이제 미국 본장 시간에만 열리는 그 나스닥 100 현물 지수를 그 현물 지수를 보고 계시는 건데, 현물 지수에 있는 이런 분봉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5일선이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물 지수 이런 것만 보면요,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나스닥 지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선물 지수는 뭐 조금 버티고 있긴 한데, 이 현물 지수 이런 거를 봐서는 제 생각엔 이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올라올 수 있는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일선 같은 게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30분봉이고, 30분봉에서 60일선은 뭐 대략적으로 5일선에 해당하죠. 중요한 선이죠. 이 친구가 이미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버리고 있거든요. 기울기가. 그렇다면 이런 거는 어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저는 근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좀 전에 보셨던 요건 선물지수거든요. 이 선물지수 이런 걸 보시면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아직은 이게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이걸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지금 이게 이제 아침 8시 5분이라 그런 걸 수 있고요. 또 저녁에 이따 오후 영상 녹화할 때 이 선물 차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좀 이따가 좀 살펴보긴 할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선물 차트와 현물 차트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서 지금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전형까지 보고 뭐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 선물 지수를 보는 관점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때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때로 지금은 제 생각에 이 정도까지만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야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이 된 거고, 한 번 더 빠지겠다, 지금 이게 아직 등장하지는 않은 겁니다. 뭔가 그런 게 나와줘야 조금 더 뭔가 좀 강하게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물지수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막 그렇게 이걸 보고 나서 막 아래쪽으로 베팅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데 이 현물지수를 보면은 좀 다르다. 벌써 5일선이 꺾여 내려오네. 반등시 매도 전략 좀 매력적으로 보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건 어쨌든 이따 오후 영상 녹화할 때쯤 혹은 미국 증시 개장할 때쯤 되면은 선물지수가 어떻게 움직여서 뭐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현물지수 이런 걸로 보면은 조금 이제 하방 베팅을 생각할 정도로 조금 좀 불안해진 그런 모습이긴 해요. S&P 볼게요. S&P는 근데 짱짱합니다. S&P는 아직도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뭐 하방 베팅이고 뭐고 그런 걱정을 할 모양은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워낙 건전하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러셀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데 워낙 지금 이 오랜 박스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잠시 유럽 증시 내용 좀 보자면요. 유럽 증시는 뭐 아직까지 뭐 건전합니다. 사실 유럽 증시가 뭐 가장 튼튼하지 않나 싶어요. 유럽 증시 조금 더 빠졌지만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가벼운 조정으로 봐줄 수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 뭐 멀쩡하다, 가볍게 그냥 모양만 좀 체크했고요. 어젯밤에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엔비디아 강하게 올랐죠, 그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튼튼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회복을 할 거면 이 정도는 회복을 해야죠, 그죠? 이런 게 조금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잠시 반도체 지수 모양을 좀 볼까 하는데,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갭상승 출발해서 밀렸어요. 이런 거는 좋게 볼 수가 없죠. 이런 건 분명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하방 베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건요. 이런 건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얘도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구나 했는데 이게 상승으로 방향 잡는 게 속임수였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다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여기 지난번 고점들이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 설명과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위로도 아래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만약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꺾여 내려간다라면은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얘는 다중고점형, 이쪽 자리 부근에서 다중고점형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고점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한 꼴이 돼요. 추세적으로 훅 죽어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의 하락 추세의 시작,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지수는 이런 건 약하기 때문에 하방 베팅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계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죠? S&P 지수 올라가는 거 보시고, 러셀 지수 올라가는 거 보시고, 엔비디아 강한 걸 보세요, 그죠? 지금 뭐 예를 들어 하방 베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하방 베팅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추격할 때가 아니고 이제 반등식 매도 전략이 맞겠죠. 조금이라도 지수가 반등을 하면 그 반등을 하방 진입의 기회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 나가셔야지. 어쨌든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야, 이제 하방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생각 정도를 좀 가지실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그것도 일부 지수, 일부 자산에 한해서, 그죠?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다, 이제는요.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 하여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들이 좀 그렇다, 반도체가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애플 같은 건 아직 굉장히 강합니다. 애플 매우 강하고요. 그러니까 애플 이런 거 강한 것만 봐도 나스닥이 당장 막 죽어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문제네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영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재차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잠시 마이크로소프트 하방 베팅 상품을 한번 볼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방 베팅 상품인데, 아직까지 뭐 내 흐름이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방 베팅 상품인데 이렇게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분봉상에서 일단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이고 있네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 정도 내용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아주 좋은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건 좋은 걸 확인했으니까 어쨌든 지수는 뭐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다. 근데 올라오면은 나스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약해졌으니까 걔네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방 베팅도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겁니다.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S&P나 러셀 지수 이런 걸 보면은 당장 막 대폭락하고 그럴 때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도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그죠? 방향 전환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30년물 선물 좀 보고 계신데 너무나 지난번에 급격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좀 이제 논란이 있는 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지난 하락에 대한 어떤 이런 지난 하락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든 거예요. 하락의 기울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쫙 편 게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하방 베팅,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또 채권의 랠리 이런 것도 또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죠. 채권 시장 여기서 사실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시 매수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추격이 아니고요.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좀 살아있고
또 그리고 채권 시장도 이제서야 하락의 기울기를 0으로 지난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하락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부터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눌림시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다들 시도를 하고 있는 혼조한 그런 구간이 됐습니다. 채권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그런 혼조한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식이 꺾여 내려오면서 채권이 올라오려고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또 다시 됐다 이겁니다. 달러는 그와 상관없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원자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구리나 국제유가가 일단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값은 근데 계속 강하다고요. 금값은 계속 강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금값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10월 11일 날 이미 어떤 조정이 끝났다, 다시 재상승이 시작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가 그죠? 예, 코스피가 그렇다고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코스피는 뭐냐? 아직 하락 배팅을 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하락 배팅 하기에는 매도세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승 배팅을 하기에는 어떤 상승 탄력이 죽어버렸습니다. 애매해요.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이미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거래일 동안. 코스닥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회복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어제가 회복할 거면 회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ASML 반도체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바람에 지금 어떤 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올 때를 놓치게 돼가지고 지금 어떤 이런 하락의 기운들이 좀 강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갖고 위쪽으로 얘가 튀어 올라온다, 그런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걸 좀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일봉에서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를 일봉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매우 중요한 저항권에 올라와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121선에 지금 맞고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많이 그어놔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여튼 121선을 맞고 지금 이렇게 슬슬 밀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반등의 한계는 121선 정도 부근까지 사실 이까지 올라오면 안 될 겁니다. 하방이 터지려면요. 그보다 좀 적게 올라와야 될 건데, 하여튼 일봉에서 지금 121선을 맞고 지금 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121선 맞고 밀리면 얘도 그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그런 점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자리인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자리가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고민이 되긴 됩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래저래 좀 매력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SML 그거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 지금 또 못 올라오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근데 삼성전자 여기서 투매도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가격이나 더 매력적으로도 변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를 일단 오늘도 확인하는지 또 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분명히 지금 애매하다. 근데 일단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으니 만약에 만약에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코스닥 같은 거 반등시 매도 전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레이 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